온라인 교과서를 가지고 진로와 직업 수업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수업했던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좀 거창하게 메타클래스라고 지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온라인, 오프라인 혹은 뭐 블렌디드 이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메타라는 말을 조금 붙여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어는 아마 많이 쓰이는 단어라서 아실 거예요. 뭔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뭔가 한 단계 더 차원이 높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메타와 클래스를 합쳐서 메타 클래스라는 것으로 오늘 나눔에 한번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네, 제 소개부터 할게요. 네, 저는 오늘 진로와 직업 수업 사례 나눔을 맡은 경기도 안양의 신성중학교 진로진학 담당 교사 박상경입니다. 저는 진로 상담교사 8기이고요. 이제 올해로 5년 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되면 뭔가 좀 많이 알겠지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내가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데 다양한 수업하고 다양한 활동들 하면서 아이들하고 진로와 직업 수업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또 같이 나눌 수업의 전제 조건, 네, 기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3학년 진로와 직업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좀 특이하게 1, 2, 3학년 단계별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마지막 학년인 3학년에서 진로와 직업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3학년 아이들은 열학급입니다. 그래서 주당 1시간, 한시수를 10개 학급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동아리하고 스포츠까지 하면서 학생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전용교실, 진로활동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와 직업 교과서 재구성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편이고요. 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청소년 비즈쿨 학교 네, 같이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 학교 특성상 탄소 중립 사업과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연계 학기 그리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AI 교육 선도나 인성 교육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키워드로 진로 수업 가운데 녹여내서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뭔가 브랜드명을 정해서 하는 편인데 이렇게 브랜드명을 정하면 아이들이 뭔가 조금 되게 수업에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온라인 교과서 활용 수업을 할 때 이런 어떤 마크, 캐치프레이즈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아이들이 좀 수업을 장난이 아니라 진짜다, 진지하게 해야겠네, 뭔가 좀 멋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하고 있는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은 시즌 1을 했었는데 호연지기라는 단어로 호기심, 연민, 지성, 기술 해서 미래에 어떤 상황이 와도 준비할 수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기조로 작년부터 요 브랜드명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조금 군데군데 아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을 많이 자극시켜주고 그리고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가 하는 수업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올해 기준으로 연간 수업 계획을 짠 상황입니다. 주당 한시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이제 10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저희 학교는 올해 겨울에 성명한 해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름방학이 거의 없고 12월 말에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게 이렇게 학사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거기에 맞게 진로와 직업 수업 진도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교과서의 1, 2, 3, 4단원 우리 진로 교육과정의 4단계와는 약간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에서 이미 경험한 것들 그리고 자유학기 연계학기에서 또 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좀 걷어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 혹은 3학년이기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위주로 또 비즈쿨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창업이라는 큰 줄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제가 세운 계획이고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온라인 교과서를 사용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온라인 교과서를 사용하지만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중점적으로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단원들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진로 수업하는 거는 크게 세 파트입니다.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진로 활동. 이것도 제가 캠프나 아니면 1, 2학년 보완 수업으로 할 때가 있어서 이것도 맡고 있고, 또 진로교과 연계 혹은 융합, 통합 수업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교과서 활용 진로 수업은 되게 요 정도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데요.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해서 진로 수업을 하고 계신지 혹은 해보셨는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부분을 서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가고 맞춰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연 선생님, 김은경 선생님 온라인 교과서 활용해서 진로 수업을 혹시 진행을 해보셨는지요? 혹시 네. 진로 수업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궁금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과목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사서 교사예요. 사서 선생님이시군요. 네. 사실은 사서 선생님들도 책 기반으로 다양한 수업을 펼치실 수 있어서 네. 이거를 진로 수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그냥 넓은 의미에서 관련 교육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도서관 그 담당 동아리 아이들이나 혹은 기타 활동에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으셨군요. 예, 적용해 볼 만한 게 생기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경 선생님은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건 없고요. 그냥 저는 교과서를 하거든요. 저도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배워가겠습니다. 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좋은 아이템이어야 할 텐데 큰일 났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보여드린 화면처럼 이런 줄기대로 하고 있는데 내용 요소는 다르지만 이 큰 틀 안에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수업이나 동아리나 담당 교과 내용을 이렇게 바꿔가서 단어들을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온라인 교과서 관련해서 제가 선도교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나 잘 못하는데, 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 혹은 이거 온라인으로 하면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셔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꼭 진로 수업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진로 혹은 뭐 동아리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 행사 이러한 것들은 특정 지식을 이해하거나 문제풀이에 능숙하게 하는 우리 주지교과와 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슬라이드에 지식을 띄워서 보여주고 시험 보고 과제 내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학생들의 호응을 끌어내기도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과제를 해서 내는 모양을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주요 교과나 수행평가 퍼센트가 높다라고 하는 과목은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과제를 내는데 평가 비중이 좀 낮거나 아니면 진로나 혹은 자유학기제 같이 교양, 선택, 패스페일로 구성이 되는 교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들이 느슨한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런 비교과 혹은 평가를 하지 않는 선택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학생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얻어가는 게 있다, 재미있다, 그리고 도전할 만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런 진로를 포함한 동아리나 창체 수업들은 삶에 대해서 배우고 또 연습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일반 교과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끝내는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좀 아깝고 지속성, 그다음에 개별성, 학생 개개인의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마다의 피드백과 큰 방향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활용을 했더니 실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한 내용 혹은 과제로 했던 내용을 본인이 계속 간직하고 수시로 살펴보고 수정하고 또 교사에게 피드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 교육의 지속성이나 아니면 학생 개인의 어떤 변화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학부모와 교육의 동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면 수업이지만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쉽게 그냥 말로 종이로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온라인 교과서를 계속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뭐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하고 대부분의 진로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1시간 하시고 뭐 사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영양사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도 수업이나 동아리 하시는데 시수가 굉장히 적죠.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볼까 말까 하는데 교육 목표는 사실 되게 큽니다. 학교 진로 교육 목표나 진로와 직업 우리 교과 성취 목표가 굉장히 방대하죠.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거시적입니다. 하지만 이 주당 1시간 시수 가지고서는 이걸 달성하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과제도 주고 생각도 하게 하고 많은 활동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물리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이제 그 부분을 또 보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떤 보완이 되냐면 아이들이 늘 이 내용을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컴퓨터에서 당연하고요. 아이들하고 저하고 그리고 진로라는 이 수업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지더라고요. 자주, 많이, 다양하게. 그래서 진로나 아니면 보건, 영양, 뭐 독서 등등 이러한 시수가 적은 소인수 교과에서는 아이들과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맨날 부를 수도 없고요. 남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쉽지도 않고요.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통해서 물리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이들과 밀착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정리해 봤어요. 시공간 제약을 일단 극복할 수 있고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진로도 하지만 원래 교과가 국어였습니다. 원교과가 국어였다 보니까 그 국어 선생으로서의 뭐랄까요? 애착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독서나 토론이나 아니면 창작이나 이 활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끈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항상 즐겁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진로 시간에 사실 독서나 이런 창작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학생들이 또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과제 형태로 학교가 끝나고 혹은 주말에 아니면 쉬는 시간 틈틈이 읽고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쓰는데 시공간 제약 극복도 되고 정말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또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번외 활동이나 아니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활동도 이어갈 수 있었고요. 제가 한 가지 템플릿 혹은 한 가지 교과서를 만들면 다수의 아이들 혹은 개인의 상대로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 혼자서 학년 전체 캠프를 그냥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진행한 적도 있고요. 심층적으로 주말에 서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상담을 한 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시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자료가 착착착 정리가 되고 종이로 된 서류보다 찾기가 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과제 수행하는 수준이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관찰한 결과를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 정리도 편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피드백하기도 좋지만 담임 선생님 혹은 관련 교과목 선생님 혹은 학부모하고 공유하면서 훌륭한 상담 자료로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자체도 좋지만 애프터 활동, 학생을 지도한다,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라는 의미에서도 꽤 쓸모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사용할 때는요,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잘 잡아가야 되는데요. 수업할 내용, 단원을 선택하는 게 일단은 1단계였습니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를 저희가 1기를 하면서 많이 헤맸었어요.
학교 자체에서도 헤맸고 저 자신도 그랬고 그냥 평소에 진도 나가던 대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 순서대로 했더니 버겁기도 하고 시간이 또 모자라고 생각만큼 아이들이 많이 내용을 흡수를 못해서 과감하게 이 온라인 교과서를 쓸 때는 기존의 교과서나 혹은 내가 뭘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과감하게 재구성을 조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이나 평가 계획에 따라서 잘 나누고요. 온라인 교과서를 쓸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을 구분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나서 모든 내용을 온라인 교과서로 하려고 했더니 확실히 잘 되는 단원과 내용이 있고 잘 안 되는 단원과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패했던 대표적인 것은 진로 독서를 할 때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는 디지털로 된 우리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전자책 읽기 활동이었는데 아이들이 전자책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읽는 속도가 너무 서로 차이가 나고 또 이렇게 인덱스하거나 아니면 밑줄을 치거나 이런 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내용을 메모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건 조금 힘들었는데 그냥 차라리 책은 종이 서지책으로 읽고 활동을 온라인으로 할 때는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온라인 교과서로 하겠다라기보다는 가장 적합한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을 잘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다시 차시 구성을 했습니다. 차시에 필요한 온라인 교과서 형태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다 다른 템플릿, 다른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부 활동형은 이제 그냥 오프라인 수업할 때처럼 똑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뭐 나눔이나 소감 나누기 혹은 토의 이런 거 일부만 온라인 교과서를 할 때도 있었고요. 수업 전체를 온라인 교과서로 할 때도 있었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 대신 활동지 대신 쓸 때도 있었고요. 학생들의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과제를 내줄 때도 쓸 수 있었고 혹은 의사결정형이라고 해서 저는 별로 하는 건 없지만 아이들이 이 안에서 활발하게 토의 토론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차시 내용에 따라서 이제 구성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수업할 때 혹은 평가, 실제로 시험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화학습이나 복습 혹은 뭐 과제, 다양하게 목적에 맞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때 이걸 쓸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이제 제작 도구,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서 학생들과 공유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 그다음에 수업 내용이나 교과에 따라서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온라인 교과서가 메인이 아니라 온라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수업을 위해 온라인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 온라인 교과서 만들기 위해서 이거 써먹으려고 수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늘 잘 생각을 해 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가 중고 공이 똑같이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진로 역량 4가지 단계. 자아 이해부터 시작해서 진로 디자인까지 있는데 저는 3학년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기 이해 부분은 1학년 자유학기제 혹은 2학년의 자유학기제 연계 수업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과목 교과서를 봤더니 수업을 한 번씩 엿봤더니 도덕이나 기술과정, 국어, 사회 이런 교과에서 이 자기 이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계셨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술과정 시간에 자기 탐색 그리고 생애 디자인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디자인을 수업 시간에 실제로 수행평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교과에서 이미 이수했거나 완료한 학습 내용은 제가 한 번씩 점검. 왜냐하면 모든 활동에 모든 학생이 열심히 하진 않으니까 한번 점검하고 한 번 더 복기시키고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자료가 있다면 한 번 더 포괄적으로 정리하게 한 후에 이제 넘어가는 형태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1학년 때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1학년 때 주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수한 내용들이고요. 연두색은 2학년 때 타교과, 기술과정, 도덕, 국어, 사회 등에서 이미 학생들이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으로 된 것은 저희는 방학과제를 진로과제를 내줍니다. 전교생 공통으로요. 단계별로 내주는 과제가 있어서 1학년들은 자아이해와 탐색, 2학년은 직업 관련, 3학년은
이제 진학 관련 이런 과제가 나가는데 이 과제들에서 다 이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그렇게 딱 정리하고 보니까 나머지 이렇게 회색으로 화살표가 쌓여 있는 부분들이 3학년에서 해야 하는 혹은 1, 2학년에서 하지 못한 내용들이어서 3학년에서 해야 할 하기로 남겨진 내용 위주로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무엇을 가르치고 어느 단원을 가르칠까,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부분인데요. 일단은 사용자, 그리고 배움과 배려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강점이 잘 어우러지도록 요 3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사용자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의 배움 환경을 조성해주는 학부모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기 문제인데요. 가끔 우리 학교에서 쓰는 기기에서는 그게 구현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학교에서 이 인터넷 IP를 어떻게 설정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특정 프로그램이 구동이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들렛이 안 돼요라는 학교도 있고요. 카카오톡이 안 돼요, 혹은 디스코드가 안 돼요. 다양한 이 온라인 툴들을 학교마다 이 방화벽에서 막는 게 조금씩 달라서 또 교육청마다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뭐가 되는지 이걸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또 사용하는 툴이 다르세요. 어떤 선생님은 구글, 어떤 선생님은 MS, 어떤 선생님은 네이버.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온라인 교과서 활용 수업을 할 때 다시 가입하고 새로 깔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수업에 대한 기대는 떨어지고 지루해지고 또 진도도 더디 나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툴인지, 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플 하나를 깔더라도 보호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것도 고려를 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시는 패들렛이나 띵커벨이나 이러한 것들 중에 사용 인원 제한이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혹은 인원은 괜찮은데 템플릿을 몇 장 이상 만들면 초기화된다거나,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수업 내용에 대한 정보 보호, 이건 어떤 거냐면 사설 프로그램을 쓰시는 경우 거기에 올라가는 아이들의 학번이나 이름이나 혹은 활동을 하다 보면 특히 뭐 독서나 국어나 진로나 도덕이나 사회 이런 과목은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환경에 대한 내용들도 응답해야 될 때가 있죠. 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딱 수업을 위해서 보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설 프로그램 업체가 이걸 유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적인 측면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과서 초기에 많이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화려하게 멋있게 템플릿을 만드셨는데 애들이 못해요. 너무 어려워하고 혹은 수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과서 만들어서 쓰실 때 아이들이 일단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도 아이들이 나 못해 라고 나가 떨어지고요. 너무 쉬워도 별로 도전 의식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 지속 요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잘 맞는지, 그리고 도구 활용이 목적인지 아니면 이 도구를 통해서 학생들과 배우자는 것이 목적인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지도 봐야 합니다. 간혹 아이들이 어려워서 저 못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안 쓰시는 게 좋고요. 학생의 개인적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상이 다 입력이 돼야지 구동이 된다거나 혹은 지금 줌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상 배경이 되는 화상 프로그램이 있고요.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끔 이건 제가 들었던 학생의 고민인데 자기 방이 없는 아이들이 혹은 자기의 이 뒷 화면이 별로 남들에게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데 그런 걸 감출 수 없는 도구, 이럴 때 되게 난감하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개인적 상황이 드러나는 것, 아니면 너무 사양이 낮은 기구에서는, 도구에서는 구현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들, 버전이 안 맞아서 못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친구들이 벌써 어머 쟤는 스마트폰이 옛날 건가 봐
태블릿이 옛날 건가 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차원적인 것이어서 아이들이 기종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조금 배려를 해야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온라인 교과서의 가장 큰 강점은 수업 이후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온라인상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을까? 복습을 위해서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업 내용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속성과 안정성. 이것은 일정 기간 베타 테스트판으로 수업을 하시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아이디를 쓰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도 생겨서요. 그러한 것도 잘 고려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과서를 사용하는 이유가 피드백, 관찰, 수업 외 장면서의 활용, 그러니까 상담이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조금 더 심층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기에 좋아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가능한지 저는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지금은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2020년에 명지전문대에서 한 연구에서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이 팬데믹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어떤 학습을 위해서 사용한 도구들을 모아놨는데 이렇게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중에 몇 개나 써봤지? 나 몇 개 써봤어. 많이 써본 사람이 약간 이기는 분위기였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를 쓰더라도 아이들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그게 좋은 거지. 여러 가지 도구를 쓰느라고 아이들이 어플 접속하고 새로 깔고 방법 익히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 수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기에 맞게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도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을 많이 씁니다. 저희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구글 스페이스 같은 걸 유료로 지불해서 쓰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개인 가입한 구글 계정 그거 하나 가지고 사이트도 만들고 설문지도 하고 스프레드시트도 만들고 활동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잠깐 저희 사용할 수도 있는 알로 구 비캔버스라고 불렸던 프로그램인데 이름을 알로라고 바꿨어요. 얘는 국산입니다. 국산이라서 굉장히 한국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 알로 그리고 잽이라는 것도 역시 국산이죠.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 게더타운을 초기에 써봤는데 게더타운은 뭐 게더타운 회사 자체에서도 청소년에게는 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도 있고 너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뭘 만들 수도 없고 인원 제한도 있고 또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저희 학교 상황에 맞지 않아서 네이버에서 만든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잽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패들렛, 그다음 캔바라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캔바라는 거는 미리 캔버스하고 유사하지만 그 사용권에 대해서 조금 더 느슨합니다. 미리 캔버스보다 조금 더 열려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행사할 때 포스터 만들 때, 그 아이들 독서신문 만들 때, 그리고 아이들 저널 같은 거 표지 만들 때도 많이 쓰는데 저는 이러한 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과서 활용해서 했던 이제 사례들 보여드릴 텐데요. 역동적으로 했던 동아리 활동. 이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도 온라인 교과서 사례, 운영 사례로 촬영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아이들과 하는 내용 나와 있는데요. 동아리 때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특히 동아리에서 제가 많이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동아리 아이들을 한 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동아리는 두 학년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사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아이들 도서관 도우미들은 학년이 많이 섞여 있을 텐데 어떤 학년은 학교에 오고 어떤 학년은 안 와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한테 맞춰서 내가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 온라인 교과서를 통해서 이원 연결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기기로 접속해서 같이 화면에 띄워놓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도 온라인 교과서가 있어서 좀 가능했고요. 또 온라인 교과서 활동 결과 아이들이 이렇게 내용도 기입하고 답도 써놓은 게 다음 학년 아이들에게는 또 훌륭한 자습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좀 많이 덕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 아까 말씀드렸죠. 한 학년 전체를 진행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학년이 이제 가정학습을 할 때, 혹은 한 학년이 뭔가 마땅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없을 때, 혹은 예산이 부족할 때, 주로 이렇게 했는데요. 한 학년을 저 혼자서 하루 종일 온라인으로 진로 캠프를 운영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온라인 교과서로 하니까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교육과정 공유하는 거, 그날 가정통신문 보낼 수도 있지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지면에 한쪽, 두 쪽인데요. 학부모들 교육이나 아니면 학교 소식 전할 때도 이거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해서 교육과 또 웹진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었고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내용, 요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으로 이런 내용들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했던 수업들에 대한 타이틀만 지금 모아 놓은 건데요. 다는 아니고 몇 가지. 그리고 지금 있다라는 이 시스템, 지식센터랑 연결이 되어 있는 에듀넷의 교수학습 플랫폼에 이제 시범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해서 저는 아이들 학습에 대한 내용, 우리 진로 교과서에는 학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모의 창업 활동, 그다음 자기 이해를 한번 정리하기 위한 나 설명서, 그리고 독서나 혹은 롤모델 카드 혹은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롤모델 찾기를 많이 시키는데 이 롤모델 연구에 대한 것도 온라인 교과서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세우는 거, 그리고 자서전 쓰기 또 역시 이 온라인 교과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이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활용 사례 구체적으로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부분은 좀 이론적인 부분이고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조금 말을 빨리 했고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가 다르더라도 이 틀을 활용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있다라는 이 시스템에 에듀넷에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다 여기를 활용할 수 있으신데요. 혹시 김은경 선생님께서는 여기 들어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다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지금 저희가 하는 이번 주에 이루어지는 연수 말고 이전에 이루어졌던 연수에서는 아마 이 있다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도 연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해서 학생과 교사, 학교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있다라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 아이고 비밀번호는 제가 다음에 변경을 하고요. 여기에 전 과목,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뭐 독서 활동까지 전부 다 다양한 수업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긴 제가 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수업입니다. 제가 했던 수업을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이제 공유를 해놓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네, 지금 접속자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PPT나 아니면 활동지 같은 것들도 다 지금 여기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제 과목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있다라는 이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네, 이거는 제가 로그인했기 때문에 제게 뜨고요. 예를 들면 뭐 할까요? 뭐 독서라거나 이렇게 독서와 관련된 뭐 국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러한 수업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인강처럼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것들, 하루 책 읽기라거나 혹은 감상문을 쓴다거나 느낌을 말하기라거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클릭하셔서 이 수업의 이 단계 중에 일부분을 퍼오기를 하셔서 재조합하셔서 또 수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과서를 처음부터 만드실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짜집기이고요. 조금 고급지게 하면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여기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다양하게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이것저것 결합해서 다양한 수업을 구성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있다라는 곳에 보면 일단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시 저희 교환으로 돌아와서 이따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업 운영 사례 제 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제가 아이들하고 캠프할 때 썼던 활동지입니다. 온라인 활동지인데 공부에 대해서 온라인 교과서로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공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쉽진 않은데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 유형 검사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렇게 내용도 작성해보고 저랑 피드백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 실제적인 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온라인 교과서 사례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온라인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같은 교실 안에서 기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지만 우리 팬데믹 때처럼 온, 오프, 블렌디드 수업으로 교대로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혹은 학부모들이 학습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했던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피드백이 없어서 그랬어요. 던져주고 자 과제 해라. 뭐 동영상 보고 뭐 소감 써라 이렇게 끝났지 교사가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았을 때 이제 불만도 있었고 학습 효과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하실 때는 사용하실 때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활동을 끝낸 후에 어떻게 내가 피드백할 것인가 그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만드시거나 재조합하거나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피드백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코칭을 해줄 수도 있고 멘토링 해줄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다시 부가적인 걸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다양한 피드백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제작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온라인 교과서입니다. 네, 이제 사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 새별 진로 디자인 캠프 이것은 교과를 조금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꼭 수업이 아닐지라도 행사나 동아리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먼저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거 제가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작년에 저희 학교 상황상, 시험 기간에 2, 3학년이 지필평가를 볼 때 1학년은
가정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시험 감독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수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수업을 할 교사의 수는 또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그냥 온라인상으로 뭐뭐 해라, 보고서 내라 이렇게 해두면 학생들이 집에 있지 않고 또 집 밖으로 나가서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수업 시간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온라인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영상 그리고 구글에 있는 여러 가지 AI 체험 또 학교에서 미리 나누어진 활동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활용을 해서 진로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날 인공지능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그걸 기반으로 혹은 그 전에 했던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기반으로 나의 진로를 한번 디자인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틀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2학년과 3학년도 나중에 추후 진행을 했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역시 학년에 따라서 굉장히 수준도 다르고 결도 다르더라고요. 1학년 아이들이 했던 내용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바로 학생들에게 링크로 보내졌던 우리 캠프 대문입니다. 캠프장 입구인데요.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캠프장 입구를 학생들에게 보내줬고요. 1일차로 들어가게 되면 네, 1일차에 해당하는 캠프장입니다. 잠시만요. 네. 두 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네, 1일차에 먼저 했던 요 인공지능 파트입니다. 온라인으로 AI 체험학습 활동을 하게 되는 내용이었고요. 활동지 없이 구글로 보고서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송이 되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캠프 진행은 제가 오전 내내 했고요.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학생들 3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줌 계정 인원이 많은 걸 가지고 학생들 모아서 진행을 했고 대신 보고서는 저 혼자 피드백을 다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서 피드백은 담임 선생님께 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영상과 응답해야 되는 문항, 또 작성해야 되는 문서, 그리고 출결을 체크해야 되는 장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고요. 영상을 보고 또 이 멘티민터라고 해서 이렇게 말풍선 워드 클라우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서 학생들의 생각을 한번 조사해보고 또 학생들이 영화나 다른 매체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쉬운 사례를 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상을 여기다가 첨부를 해서 이것 외에 평소 내가 매체를 통해서 봤던 혹은 책을 통해서 봤던 AI는 어땠는지 한번 적어보게 패들렛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에다가 학생들에게 평소에 봤던 AI에 대해서 적어봐라 라고 했더니 반별로 이렇게 한 화면에 적을 수 있도록 작성 예시를 줬었는데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것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특이하게 특정 작가, 특정 장르의 책이나 만화, 웹툰을 보면서 또 그런 걸 알게 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봤더니 이 2학년 아이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또 선생님들이 찾아봐야 되는 책과 웹툰 혹은 영상물 이런 거 있구나. 이걸 봐야 아이들이 이해하겠구나라는 다양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고 특히 같은 매체를 보더라도 학생들이 어떠한 기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들을 판단하는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분위기가 다른 아이들도 있었고 좀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발견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패들렛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차시에서는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미래 사회 모습. 그래서 20년 후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만든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영상 링크가 잠깐 멈춰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또 패들렛에 가서 미래 도시, 내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이런 걸 좀 상상해서 써보기를 했는데 이것도 기상천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8개 반을 같이 모아놓은 이유는 이렇게 해놓으면 베끼지를 않아요. 친구 거를 베끼거나 아니면 야 좀 보내줘봐 나도 써먹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근데
한꺼번에 보이게 했더니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짧게 썼다가도 몰라요, 그냥요 이런 거 썼다가도 이렇게 길게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자기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동료학습 효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일과나 미래의 사회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간접적으로 아이들의 장래희망도 나왔고요.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수준도 조금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만 해봤는데 한번 체험해보자 라고 해서 이거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되게 재밌으시고 수업 중에 그냥 시간 남을 때 해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사이트들에 보면 구글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회사에서 AI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르는 게 다 달랐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림, 악기 하고 싶은 애들은 악기 연주. 굉장히 다양하게 이러한 예시들이 되어 있었는데 글씨 쓰기 프로그램부터 노래하기, 악기 연주하기 등등등 이러한 다양한 AI와 협업하거나 AI가 나한테 반응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한 후에 이제 반별로 보고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이제 보고서를 쓰면 반별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 쭉 제가 주었습니다. 어떤 거를 체험했고 거기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적어서 또 정말 체험을 했는지도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패들렛에다가 내가 했던 거 캡처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들이 다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같은 어플을 쓰더라도 다 다른 기능을 또 캡처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구경하는 것만 해도 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체험한 것들,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쭉 올려서 갤러리로 만들었고요. 이 페이지는 한시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뭘 체험하는지 담임 선생님들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않아도 보실 수 있고 내 자녀가 어떠한 것을 선택했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 점검 그리고 가정과의 공유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틀차도 같았어요. 이틀차는 이제 지도 만들기라고 해서 활동지를 집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슬라이드를 아이들이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단계별로 커리어넷 검사도 하고 영상도 보고 그리고 또 활동지에 기입하는 것 예시를 주면서 기입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서 4교시까지 진행을 해서 학생들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로 진행했던 행사고요.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지금 가지고 온 거는 여러 과목 꼭 진로가 아닐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신 캠프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잽이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이들과 캠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일종의 워크북인데요. 이 캠프는 언제 했었냐면 학생들과 방학에 했었습니다. 방학식 하고 이제 1월에 아이들이 집에서 조금 뭐 해야 되지? 다음 학기 준비를 해서 뭐 해야 될지 이럴 때 진로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캠프를 운영했던 건데요. 이 캠프 운영 워크북은 알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알로에서 아이들과 했던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로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었는데요.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일단 이 알로라는 것은 어플도 있고 그 다음에 어플이 없으면 그냥 우리 웹브라우저 상으로도 접속이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다양한 것들이고 아이들과 했던 보여드려도 되는 아이들에게 허락도 받았습니다. 공신 캠프 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학생들과 공신 캠프를 하기에 이제 앞서서 이렇게 진행용 슬라이드를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진행할 거다 이렇게 내용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먼저 보곤 했는데 여기에 네, 이런 양식들 나의 공부 결심이라거나 아니면 공부 계획이라거나 이러한 양식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이제 주었었습니다. 아이들이 작성한 예시 먼저 보고 이제 작성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학생들 참여한 학생들에게 각자 이 워크시트지, 이 워크북을 각자 링크를 보내줘서 각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보통은 공동으로도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내용은 나 잘한다, 못한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는 사춘기 아이들이 남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자기만 볼 수 있게 그리고 저만 볼 수 있게 개인 링크를 생성을 해서 학생들과 공유를 한 교과서의 사례입니다. 이 학생과 이제 진행했던 워크북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이 뒤에 틀은 제가 만들어서 준 거였고요. 캠프에 참여하는 이유, 그리고 캠프 참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 사닥다리 모양으로 해서 한번 정해보자.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니?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보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결심, 이제 공부 캠프를 통해서 후반부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지라고 각오를 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부 결심 세우는 그 워크지입니다. 여학생이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작성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갑자기 등장한 이 도형에 있는 말은 제가 피드백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작성하는 거를 제가 동시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다가 요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격려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얘기도 하고 이게 중간중간 피드백을 준 것이고요. 다음 학년에서 이룰 목표, 고등학교에 대한 목표, 그다음에 장래 희망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봄방학 때 난 뭐 할 거다, 겨울방학 때 뭐 할 거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진행 사항을 평가할 수 있게 상중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수시로 또 제가 남긴 걸 보고 또 수정하고 또 댓글도 남기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각오도 이렇게 써보게 했고요. 요거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EBS에 있는 학습 유형 분석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뭐 루즈벨트형, 뭐 마리퀴리형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빗대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한 후에 그 내용을 정리하게 해보았습니다. 거기서 결과지가 나오긴 나와요. 결과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데 아이들이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해보면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교과서에다가 만들었고 이것도 역시 제가 준 피드백입니다. 학생이 쓴 결과를 보면서 너무 과하다, 과대한 목표를 세웠다거나 아니면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편지 쓰듯이 네,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었고요. 링크도 여기다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르면 EBS로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검사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넣어놔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이런 활동을 하고도 다 했다 싶으면 심화 활동. 네,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이거는 한글 파일에서 열리는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 내용이었는데요. 그러한 것들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저 파일을 열면 이렇게 타임별로 자기 계획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작성할 수 있는 워크북을 주면서 캠프를 온라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작성하는 양상이 달라서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아시겠죠? 안 해가지고 얼른 해라 라고 이제 제가 잊어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짚어준 거고 이 친구에게도 제가 이렇게 피드백도 남기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연락도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채팅도 되고 여기에서 화상회의도 즉석에서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접속하면 이 위에 접속한 그 캐릭터가 뜨거든요. 얼른 화상회의 누르면 바로 아이들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알로라는 것이 상당히 이래저래 학생들하고 사용하기가 꽤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알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제가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습이라고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제가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연수명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템플릿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되어 있는 거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서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런 양식 되어 있는 거 갖다가 쓰셔도 되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액션 러닝이나 디자인 싱킹 같은 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쓰셔도 되고요. 또는 PDF로 혹은 사진 파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양식이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양식이 있다면 이렇게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 학교에서 데토론의 행사를 했는데요. 데토론에도 역시 이 알로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쓰려고 만든 PDF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여기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저희 쓰려고 만든 양식인데요. 이렇게 PDF로 불러오면 여기에 이렇게 양식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 채팅창에 지금 한번 이걸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링크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채팅창에 링크 드린 거 누르시면 가입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바로 넘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다양하게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따 실습하려고 한 거지만 여기에 사용하시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리면 네,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T라는 게 글자 타이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성함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김은경 선생님이라고 성함을 친 다음에 뭐 글씨 크기나 아니면 글꼴도 우리 한글에서 하듯이 네, 그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도 똑같은 사이즈로 넣고 싶다라고 하면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같은 자리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성함들 남겨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으로는 글씨도 쓸 수 있지만 이제 그냥 그리기. 선생님들 중에 혹시 전자펜 같은 거 쓰신다면 네, 전자펜으로 다양하게 여기도 활동들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도형, 채워넣기를 통해서 말풍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도 있고 포스트잇 기능도 있어서 우리 포스트잇 가지고 많이 연수하잖아요. 연수 때 활용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다채롭게 여기서도 똑같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과제에다가 이렇게 좋아요 표시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선생님이 붙여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붙여주지 않아서 자기가 막 붙이는 애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누가 뭘 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내가 점수 안 줬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줬지?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또 유튜브 영상도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피드백, 이렇게 코멘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멘트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 되면 이렇게 뜨는 이런 것들도 있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파일 형태나 링크들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로라는 것을 가지고 온라인 교과서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제작하시기에 굉장히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가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서 선생님들께서 유료로 쓰지 않으시면 본 수업보다는 동아리, 조금 아이들 인원이나 횟수가 적은 동아리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그리고 저도 즐겨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신 캠프는 이 알로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진로 디자인 캠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을 기반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내용인데요. 요 부분도 제가 선생님들 한번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게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저의 드라이브 용량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요거는 굉장히
보면은 되게 뭐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구글로 설문지 만들거나 아니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공유하는 문서, 활동지 공유 같은 거는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메뉴는 구글 사이트 메뉴입니다. 이거 사이트 만드는 방법도 지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선생님들 개인 홈페이지도 만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플랫폼. 아까 있다라는 플랫폼도 있지만 거기는 다른 선생님들의 컨텐츠도 들어가 있고 학생들이 거기에 직접 접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있다는 교사를 위한 플랫폼, 교사들끼리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만들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학생들과 내가 뭔가를 조금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구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컴퓨터나 이 노트북에서 크롬을 구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롬을 한번 구동해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계정으로 들어갈지, 어떤 계정으로 들어갈지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아까 줌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일반 구글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구글로 들어가서요. 구글에 이런 메뉴를 쭉 눌러보시면 다양하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작성할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툴들이 뜨는데 제가 쓴 것은 여기서 사이트 도구입니다. 이 사이트 도구로 가시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캠프 플랫폼 혹은 홈페이지처럼 쓸 수 있는 이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모양새가 뜨게 됩니다. 아이들과 했던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까 주로 한다고 말씀드렸던 비즈쿨의 활동, 모의 창업도 이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학생들에게 모의 창업이 진행되는 순서, 프로세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이디어를 모으는 활동지들, 계획서,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알로 그리고 또 캔바 요거 가지고 학생들이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점수 동료평가할 수 있는 이런 링크까지 쭉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라는 곳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혹은 구글 계정에 따라서 이 사이트가 이런 도구들이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검색창에다가 구글 사이트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 사이트로 이동해서 오시면 그 내용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기존에 만들어진 템플릿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고르셔도 되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가지고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따라 하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창 반으로 줄여놓고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양새가 떠요.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들께서 붙이시고 싶으신 제목 혹은 단원명, 수업의 테마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진로와 직업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자아 탐색이거든요. 자기 이해. 아이들 뭐 심리 검사도 하고 카드 가지고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 제목을 제가 넣어 보았습니다. 뭐 글씨체 같은 것도 당연히 여러 가지로 조정이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에 미리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제목 뭐 이런 스타일대로 하면 또 그런 모양새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글꼴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한 후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뒷 배경이 좀 칙칙하다라고 싶으실 때는 이미지 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있는 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진들로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 난 이걸로 한번 표지를 만들어 볼래 라는 걸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있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멋있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뭔가를 또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글씨가 잘 보이게, 잘 안 보이게 이런 조정도 가능하고 이건 앵커 이미지라고 해서 뒤에 깔려있는 배경사진의 어느 부분을 중심에 둘까? 아래로 내릴래? 위로 올릴래? 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기에 좋은 모양새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 사이트 이름 같은 경우는 제목과 똑같이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사이트 이름으로 가게 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바꾸거나 제목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아래를 채워야 되는데요. 이 아래에다가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다양한 버튼들로 가지고 영상도 링크하실 수 있고 또 문서도 넣을 수 있고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아까처럼 누르면 전자책처럼 넘어가는 그러한 모양새들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마구 눌러보는 것인데 컨텐츠 블럭이라고 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칸칸칸이 만들어져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삽입할 수 있도록 되는 메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플러스를 누르면 이미지 혹은 영상, 캘린더, 지도, 드라이브에서 추가. 이 드라이브에서 추가라는 건 문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잖아요. 선생님들의 컴퓨터가 꺼져도 학생들은 접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공되는 첨부 파일들, 책이든 활동지든 이 파일들은 전부 다 선생님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할까요? 제가 포스터 같은 거 하나를 해볼까요? 저희 학교에서 쓴 포스터인데요. 드라이브에 미리 올려놓은 포스터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런 단편적인 파일 말고 나는 좀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드라이브에다가 그 내용들 올려두셨다가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클릭해서 책자 같은 것들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책자 적당한 걸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PDF 파일인데요. 온라인 교과서에 포럼했던 파일인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 모든 창들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세요. 얼마든지 키우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요. 맨 처음에 올렸던 이것은 사진이기 때문에 뭐 축소 이런 정도만 가능하긴 한데 이런 PDF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도 드래그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파일들이 보이는 창의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인터넷 링크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이라는 걸 넣으면 여기다가 저는 이제 제일 기억이 잘 나는 게 저희 학교 홈페이지니까 아이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뭐가 조금 오류가 나서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볼게요. 나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도서관 사이트나 진로 체험처를 한번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복사를 하셔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줍니다. 찾아서 이거를 삽입하면 이렇게 링크가 짜잔 걸리는데 여기 스크롤 바가 보이는 거는 이 홈페이지로 굳이 이동을 하지 않아도 여길 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난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작게 링크만 할래라고 하면 역시 또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서 다양하게 줄이거나 늘려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넘어가는 책자가 있었잖아요. 그건 이미지 캐러셀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책자 혹은 슬라이드 혹은 브로셔 같은 것들을 이제 파일들을 올려주시면 예를 들면 저는 오늘 했던 행사에 관련된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2개 정도만 해볼게요. 이렇게 파일들을 올려서 삽입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화면에 여러 장의 사진이 겹쳐 있는 모양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여기 미리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를 살펴보게 되면 제가 아까 올렸던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스크롤 바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도 볼 수 있게 이거는 책 읽기나 글 읽기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기능이세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은 새 창에서 열기도 가능합니다.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 올리는 자료는 이제 저작권 잘 보셔야겠죠. 홈페이지도 역시 이렇게 스크롤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누르면 바로 다시 이동도 되고요. 아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올렸던
사진들. 네, 캐러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자책처럼 넘어가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점검도 한 후에 다시 백을 누르면, 되돌아가기를 누르면 아까 작업했던 그 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저 작업을 쭉 할 수가 있고요. 나는 넣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 여기뿐 아니라 다른 메뉴도 보여주고 싶어라고 할 때는 페이지, 다른 이런 사이트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한 대 합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표시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페이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는 제가 뭘 해보냐면 직업 찾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위,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게 홈이 되고요. 지금 추가로 만든 게 직업 찾기 페이지가 됩니다. 테마는 같이 갖고 오는데 여기서 사진도 바꿀 수 있고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처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게시라는 걸 눌러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링크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웹 주소에다가는 선생님들께서 넣고 싶은 주소, 단어를 가지고 주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거를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꽤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 복잡해 보이시지만 마구 눌러보시면 쉬운 거였네 라는 거를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만든 다양한 사이트들을 잠깐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면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문과입니다. 원래 국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또 프로그래밍 같은 거 잘 모르지만 이거는 마구마구 눌러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학교 아이들 전교생이 했던 진로 페스티벌입니다. 시에서 했던 진로 행사를 저희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제작자가 아닌 학생들 화면으로 가면 정거장, 플랫폼이라는 의미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진로 페스티벌 원래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 제가 걸어놔서 이렇게 누르면 그쪽으로 이거는 안양시에서 닫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 공문 매뉴얼도 이렇게 올려놨고 그리고 고등학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 리스트 이것도 역시 크게 키워서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정표나 브로셔도 제가 스캔을 해서 이렇게 책자처럼 볼 수 있게 해두었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런 것을 작성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이걸 해야 프로그램 참여 이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소감문, 양식들도 역시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거,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될 것들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파일들을 한글 파일을 올려놓고 학생들이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좋은 것은 여기에다가 시간에 맞게 활동해라 라거나 몇 시까지 제출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 진행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군데군데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대별로 제가 이렇게 설문지나 패들렛들 1교시에 1학년은 뭐하고 2학년은 뭐하고 3학년은 뭐하고 이렇게 쭉 했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 영상이나 페스티벌 진행되는 생방송을 보고 학생들이 소감문을 써야 되는 건데요. 이 구글에서는 이렇게 다 소감문을 쓰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 중에 가끔 빨리 하고 나 놀아야지 그래서 대충 막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다 걸어두었습니다. 몇 시에 오픈이 되게. 이 구글에서는 그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링크를 새로 올리고 아이들에게 파일을 그때그때 보내주지 않아도 타이머를 걸어놓으니까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서 마감 시간 지나면 못 내고 너무 일찍 들어와도 할 수 없고 딱 제 시간에 실시간으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학습 관리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로 페스티벌 플랫폼도 있었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본 수업 때 저희 일반적인 일과 수업 시간에 썼던 것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준 이유는 일일이 제가 설명을 반복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반이 같은 내용, 같은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 반별로 제출이나 아니면 피드백만 따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건 수업 시간을 위해서 만든 건데요. 네, 3학년
이거는 3월 첫 시간,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배포한 링크입니다. 예전에는 진로 수업할 때 첫 시간에 아이들한테 네임카드 같은 거 나눠주고 취미 써라, 특기 써라, 어디 학교 가고 싶니? 이거 계속 설명하면서 그 종이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훌쩍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 입학식 하는 시간과 겹치는 반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 만나고 뭐 올해같이 뭐 3월 1일에 그다음에 무슨 대통령 선거에 계속 같은 요일이 빠질 땐 그 반만 너무 진도가 뒤처지는데 아예 계약하기 전에 이 사이트를 만들어 두고 계약식 날 담임 선생님 통해서 쫙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미리 하고 오면 좋을 것.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습이고 제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을 좀 늘리게 됐죠. 1시간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이런 온라인 교과서를 통해서 1시간보다 더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커리어넷 들어가서 검사해라. 어떻게 검사한다? 검사 순서도 이렇게 다 캡처해서 설명서로 넣어주고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한테 제출해라.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해서 수업 전에 개학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이나 고교 진학계획 이런 거를 내라라고 이렇게 미리 플랫폼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집단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별 프로그램 할 때 이제 활용을 했었고요. 작년에 모의 창업할 때도 역시 올해도 제가 아까 모의 창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학생들이 모든별로 발표를 하고 거기서 우수작을 가리면서 동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종이로 투표를 하거나 거수로 들고 투표를 했더니 안 좋은 점이 뭐였냐면 친구들 눈치를 보더라고요. 앞에 친구들이 발표한 게 기억이 잘 나지 않기도 하지만 내 친한 친구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는데 아예 그래서 그 발표와 투표, 모의평가, 동료평가 과정을 온라인 교과서로 진행했습니다. 이따에다가도 올려놓은 수업 샘플인데요.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이런 거 우리가 했다, 기억하자라고 해서 한 번 더 복습을 시켜주고요. 모둠에서 이런 거 했다라고 보여주고 반별로 이제 어떤 창업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 창업을 한 후에 투자 대회까지 가는데 이 모의 투자 대회를 가게 되면 반별로 자기 친구들이 발표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제목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친구들에게 몇 점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교과서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교과서로 제작한 다양한 이런 형태들 캔바라는 것과 연결해서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을 할 수 있게도 만들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모둠에다가 작성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선생님들이 필요와 원하는 아이들의 반응 이것도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교과서는 저 같은 경우는 구글과 알로 기반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과제와 공부할 것들 그리고 저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저는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진로 교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시간이고 학생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도 조금 제약도 극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조금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항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 저희 하면서 제가 제작했던 요 이따에 있는 그 실제 상황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금 모자란 것 같아서 아예 이따에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테마들은요. 네. 굉장히 조금 잘 안 되는데 이 화면으로 제가 다른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만들었던 내용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공유한 내용은
네, 꾸러미라는 것이 수업 대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트 만들기라는 것도 온라인 교과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폴라리스트 만들기라는 것은 버킷리스트를 조금 말을 바꾼 거예요. 버킷리스트라는 것의 어원이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이름에서 별성자를 따서 폴라리스를 따서 폴라리스트 만들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라리스트 만들기 활동은 목표 수립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학기 초에 이런 자아 형성, 뭐 자기 탐색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꿈을 적을 수 있도록 만다라트 기법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선배들이 했던 예도 보여주고 활동지를 실제로 온라인에다 링크를 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하고 하는 형태로 이 폴라리스트 만들기 수업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서 다 다운받으시고 혹은 여기 자체에서 바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해두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꾸러미를 보여드리면 가장 선생님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셨던 꾸러미는 나사용 설명서는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로딩이 될 텐데 나사용 설명서, 학생들이 자기를 설명하는 설명서를 만들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나사용 설명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고 네, 워크지, 이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활동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페이지 그리고 이런 걸 작성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사용 설명서를 발표하는 콘서트를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두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일반 국영수가사처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활동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최소, 하지만 아이들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길게. 이것도 많이 활용하시는 내용인데요. 네, 백워드 커리어 디자인이라고 그냥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학생들 중에 장래 희망이 뭐니? 장래 계획을 세워봐라 하면 되게 막연해 합니다. 내년에, 후년에, 몇 년 뒤에 난 뭐 하지? 되게 막연해 하는데요. 거꾸로 내려오는 진로 디자인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먼저 정하고 목표에 따라서 거꾸로 내려오는 방식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온라인상에서 같이 했는데요. 경찰이 되기 위한 계획은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 세워봐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막연하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해요, 운동 열심히 해요 라고 하지만 거꾸로 경찰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전 단계는 뭘까? 그럼 경찰대 가야죠. 이런 식으로. 그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세우는 진로계획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간호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예시를 했는데요. 대학에서 뭐 하고 실습은 어디 하고 거꾸로. 그래서 일반계를 가거나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고 자료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 이 자료를 찾는 것을 링크를 걸어주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온라인 교과서의 장점입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맨날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면 저에게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으러 갑니다. 이 과정에서도 아이들의 다양한 역량이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걸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활동지도 이렇게 올려서 예시와 함께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하고 할 때 굉장히 재미있어 했고 학부모님들한테 이 결과를 제시했을 때 굉장히 상담 효과도 좋았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이 믿어주셨어요. 음악으로 쓰는 자서전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했던 활동이고요. 롤모델 연구나 진로지도 아까 봤던 온라인 체험 활동 이것도 제가 저희 학교에서 했던 것을 기반으로 여기에 이렇게 올려두었고요. 학습에 대한 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EBS를 활용하는
네, EBS를 활용하는 요 부분들이 혹시 화면이 안 보이셨으면 말씀을 네. EBS를 활용할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화면 전체 보기로 했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네, 네,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고 학생들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다 링크를 걸어주고요. 수업해야 되는 내용들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온라인 교과서를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 여러 반에 동시에 할 수도 있었고 또 담임교과 선생님들하고도 공유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기서 사례를 공유해 놓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너무 빨리 넘어갔거나 아니면 창이 아까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혹시 다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선생님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시 이제 슬라이드 강의 안으로 넘어와서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든 다음에는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내 수업을 평가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이 평가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교사들이 내가 선생님들이 기대하고 만든 교과서가 생각보다 학생들의 호응이 따르지 않는다거나 생각만큼 예상한 수준의 과제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과제 이수율이 너무 낮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정하시고 수시로 조율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급에 따라서 약간 이 교과서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겠죠. 사본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마다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동료 교사와 공유해서 한 학년을 내가 혼자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과 협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역시 이 시트들을 공유해서 공동작업화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자기평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정말 잘 학습을 했는지 잘 배웠는지 이런 것도 잘 평가를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사 실태감. 신을진 교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이 온라인 교과서를 학습하면서 학생들이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그냥 나 대충 해서 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선생님과 내가 이 온라인 교과서를 통해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기 호환 문제라거나 피드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담임교사나 학부모와 공유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습을 하려고 아까 시트지를 해놨는데 네, 실습이 여의치 않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로 수업을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디자인할 때 나름 제가 정리해본 과정 순서입니다. 먼저 이제 수업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학년, 아이들의 인원, 그리고 어떠한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하이브리드, 즉 교실에서 같이 기기를 쓸 때는 이 얼마나 인터넷 접속의 그 속도, 수준, 데이터량이 얼마나 감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가끔은 옆에 반에서 기기를 활용하는 그 수업과 혼선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기기를 돌아가면서 사용해야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1인 1기기가 아닐 때는 앞선 수업에서 작성한 내용이 남아있어서 개인정보를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나 안 해도 되겠다. 친구들이 다 해놨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상황, 내가 들어갈 반, 우리 학교의 상황이 어떤지 이걸 전반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가장 먼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내용, 단원에서 어떠한 단원을 혹은 어떠한 키워드를 어떠한 내용을 뽑아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수업에 대한 기대 탐색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의 기대입니다. 교사의 기대, 즉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수업이 뭔지
나는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통해서 무슨 수업을 하고 싶은 건지, 또 학생들이 어떤 걸 좀 해내기를 원하는지, 나의 기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반대로 아이들은 이 수업에 뭘 기대하고 있을까? 학생들이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하고 싶어 할까? 혹은 뭔 하기 싫어 할까? 그리고 과연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 뭘 얻어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이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활동을 막 온라인 교과서에 녹여낸 경우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컴퓨터 기술만 익히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활동을 뭔가 많이 하긴 했는데 아이들이 피드백에다가 오늘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었어요. 이거 굉장히 선생님들 입장에서 마음 아프잖아요. 재미는 있었는데 안 배웠다고?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의 의욕이 많이 앞섰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수준에 너무 높은 것들을 제시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서요. 이 수업에 대한 기대, 소화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배울 수 있는지, 이것을 교사 차원, 학생 차원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활동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진로에서는 종종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해봤어요. 이거 다른 수업에서 했어요. 뭐 초등학교에서 했어요. 중학교에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할 때 어떠한 자원, 어떠한 환경에서 이 학생들이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수업을 해봤는지 살짝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저 이거 해봤어요. 이러면 약간 김 빠지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재밌어요. 신기해요. 하면 좀 신이 나는데 이거 해봤고 뭔지 알고 이거 또 해요? 이러면 좀 김이 빠져서 수업 활동 구상할 때 그런 것도 조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프로젝트형으로 할지 강의형으로 할지 아니면 뭐 토의 토론형으로 할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몇몇의 사례처럼 다른 데 가서 뭘 체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할지 다양한 활동을 이제 앞서서 결정했던 수업 내용 그리고 학생들의 기대 수준 이런 것과 맞춰서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평가와 피드백 그냥 아이들에게 혹은 뭐 이렇게 과제 혹은 링크를 쫙 보내놓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어진 활동을 다 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형성평가처럼 시험을 볼 건지 아니면 성취도를 위해서 A, B, C, D, E 점수화해서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캠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피드백 말로 달아서 글로 적어서 보내줄 것인지 한 번만 할 건지 지속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서 그 내용 요소까지 넣어서 온라인 교과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즐겁게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따라서 아마 수업을 계획하시면 크게 그르쳐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